한마디로 유병헌 씨의 시신은 맞지만 유병헌 씨가 왜 숨졌는지 사망 원인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 내용 계속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이만수 기자 그리고 배상훈 범죄심리 분석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이만수 기자, 네. 지금 국가수의 발표 내용, 특히 뭐 유병헌 씨가 맞다는 부분은 뭐 이제 더 이상 논의의 여지가 없으니까 네네.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유병헌 씨가 맞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키라든지 치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대조를 해봤더니 네. 유병헌 씨가 확실히 맞다고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런 표현을 국가수에서는 썼습니다. 하나씩 배제를 해 나가야 되는데 몇 가지, 그러니까 4가지 정도의 사람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이 있는데 예. 4가지를 두고서 하나씩 제해 나갔다는 거예요. 어허. 네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 외상, 뼈가 예. 전혀 골절된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였고요. 외상은 아닌 것 같고. 네, 물론 외상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그거는 뭐였냐면은 왼쪽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그다음 일부가 잘려나가고 네. 약간 변형된 부분. 변형된 부분. 그거는 바로 유병헌 씨를 특정하는 그 단서였던 거고요. 원래 그랬던 원래부터 거죠. 유병헌 네. 씨의 신체적인 특정이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질식사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이 목이 졸린 흔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뭐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사실 네. 왜냐하면은 이 목 부분이라든지 머리 부분에 이 피부 손상이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예. 다른 부분에 비해서 그 부분이 심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었다, 알 수 없었다라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독 여부도 굉장히 관심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 검사를 했는데 중독 여부도 나온 게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약물 이제 중독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가능성이 바로 질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소에 앓고 있던 질병과 관련해서 사망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에 당뇨나 대해서 고혈압. 네. 분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고도부패, 그러니까 이 장기 대부분이 이 손상이 된 상태에서는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이 당뇨를 앓고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이 검사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유병헌 씨가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다소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그리고 뭐 평범한 사람이라면은 이 병원 같은 데를 다녀서 진료 기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건 이제 국가수 발표는 아니고 제 생각인데 유병헌 씨 같은 경우에는 구원파 내부에도 의사 그룹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금수원을 압수수색했을 때도 지하에서 치과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병헌의 그 측근, 최측근인 내재인 그 권모 씨 같은 경우에도 실제 치과 의사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 씨의 사망 원인을 판단하는데 질환 부분도 중요할 텐데 사실은 이 구원파 내부에 뭐 의사 그룹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 병원 같은 데를 다니면서 자신의 어떤 그런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배 교수님께는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릴게요. 현장 주변에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좀 확보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유병헌 씨가 평소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인데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혹시 여기에 독극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의혹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발표가 지금 나왔죠? 뭐 내부에서 이제 알코올 반응이 되지 않고 저 알코올이라는 건 아마 시신이 분해될 때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 그런 수준의 정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근데 술병은 있었는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 그걸 만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황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과학적인 설명은 이미 다 그 부분은 전달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 흔히 말하는 이 증거와 이 증거 사이의 결합은 저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죠. 왜냐하면 그건 과학하고 관련된 거니까 이제 행동 증거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물적 증거 부분은 뭐 사실 뭐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대신에 이걸 행동 증거와 연관시켜 갖고 이 사연을 찾는 이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질식사는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맞지만, 그러니까 질식사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은 이 흔적이 나왔지 않았다는 게 그것 자체가 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극물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네. 아닌 거는 찾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술을 마신 것도 아닌 건 또 찾아낸 겁니다. 뼈에 골절도 없었다. 뼈에 골절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심하게 뭐 외상, 뭐 낭떠러지에서 떨어졌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럼 아닌 거는 이제 찾아냈기 때문에 그럼 가능성에 대해서만 더 찾으면 이제 사망 원인을 더 밝히는데 가까이 네. 갈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국가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닌 거 아무것도 안 나왔다는 게 중요한 굉장히 거다. 또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제 밝혀야 되는 게
부검은 수사당국 관계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발표가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뭐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오늘 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이지 국가수의 발표가 어떤 결론이라든지 결과를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현장 그리고 또 유병원의 지금 뭐 검찰과 경찰이 한창 수사 중인데 유병원의 당일 도주 경로라든지 행적 같은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예. 자, 그리고 하나가 그 국가수 결과와는 별도로 가톨릭 대학교에서 나오신 분이 저체온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황 증거, 그러니까 시신에 대한 부검이나 이걸 통해서도 사인을 알 수 있지만 주변 정황을 보면 알 수 있다. 저체온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죠. 뭐 일단 국가수에서는 사망 원인은 고도 부패로 인해서 알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국가수에 이제 자문을 준 여러 교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께서 나와서 이 사망 당시의 사진 그리고 오늘 그 국가수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는 저체온증으로 인해서 숨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체온증 하면은 저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죠. 양말도 안 신고 왜 신발은 벗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의문이. 상식적으로라면은 저체온증 하면 저희도 잘 몰랐는데 옷을 더 입고 웅크리고 이랬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저체온증이 굉장히 심해지면은 이상 탈의 현상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벗는 그렇죠. 거죠. 오히려 옷을 벗고 양말도 벗고 신발도 벗고 그런데 이제 신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가지런히 놓여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사진상으로는 약간 흩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이 약간 혼미해지고 저체온증이 심각해지니까 신발도 벗고 또 이 상의도 어느 정도 벗고 양말도 벗고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일단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체온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몸이 이제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몸이 반응을 해야죠. 왜냐하면 뭐 열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몸 스스로 이제 그 대항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열을 내기 위한 몸의 작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저체온증이라면 몸이 차가워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이제 뜨거워지는 형태, 그 열을 다 발산하는 형태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옷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저체온증이라고 하면.